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29살 여자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이름 대신 야 라고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저를 부르는 건 줄도 몰랐어요. 요즘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야라고 한답니까? 저 부르는 줄 몰라서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가까이 다가와서 툭 치면서 야, 너는 왜 부르는데 못 들은 채 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분인 줄 알고 어리버리하게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가만 보니까 본인 아들, 딸, 사위 그 누구에게도 야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오직 저한테만 야라고 하시는데 살면서 제 친구들 말고 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엔 또 야하고 부르길래 어머님, 제 이름은 야가 아니고 윤정인데요? 라고 했더니 한참 벙찐 얼굴로 저를 째려보시면서 완전 기분 나빠하셨어요. 그 뒤로 그만하실 줄 알았는데 더욱더 보란듯이 제 이름 한번 안 부르시고 여전히 큰 소리로 야라고 부르십니다. 어머님이 저를 야라고 부르면 저도 일부러 끝까지 대답 안 해요. 덕분에 저희 두 여자가 기싸움을 하고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저도 절대 지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한테 기눌리지 않으려고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무식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 엄마를 지칭할 때마다 항상 니네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짜증이 온몸을 휘감는 기분입니다. 너무 예의 없고 사람 자체가 천박해 보여요.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시어머니가 무식하고 호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신우 남편에게는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안 싸더니 어떻고 사돈 어르신이 어쩌고 저쩌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와요. 제가 성격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집안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나서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언제 한번 또다시 시어머니가 야, 니네 엄마가 올해도 김치 담궈준대니? 하길래 너무 짜증나서 대꾸도 안 했어요. 바로 제 옆에서 물어보는데도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딴짓하고 있었더니 야, 김치 니네 엄마가 담궈주시기로 했냐고 묻잖아? 라고 소리 지르시길래 대답도 안 하고 시모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화가 났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길래 어머니, 교양없게 니네 엄마가 대체 뭐예요? 안 싸돈이라고 하셔야죠. 어딜 가서 그러고 다니시면 어머님 욕먹어요? 라고 쏘아붙였더니 본인 화를 주체 못하시고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와 저는 만나기만 하면 서로 기분 잡치고 누구 하나 열받아서 뒷목 잡고 쓰러질 때까지 기싸움을 합니다. 누가 봐도 며느리 기죽이려고 난리신데 짜증나서 명절이나 집안에 큰 행사 있지 않으면 저는 어머님 보기 싫어서 시댁 안 갑니다. 제가 어머님이랑 싸우고 오는 날에는 그 스트레스 남편에게 다 풀기 때문에 남편도 제가 자기 집에 안 간다고 서운해하는 일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먼저 별일 아니라고 먼저 저보고 가지 말라 합니다. 항상 남편에게 나는 당신 엄마한테 참을 만큼 참았다고. 다음에 또 한 번 나를 건드리면 그땐 어떤 자리든 참지 않고 들이받는다고 수차례나 경고했어요. 남편도 시모한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더러워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설날에도 저는 정말 시비 걸리지 않으려고 조용히 일만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먼저 다가와서 니네 부모는 집에 딸밖에 없어서 명절에 할 일 없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무시하고 대답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일부러 제 옆에서 속을 긁고 있더라고요. 듣다 짜증이 나서 앞치마 집어 던지고 나는 우리 친정 가서 설 보내고 오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는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진짜 일부러 제가 어디까지 참는지 시험해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명절 연휴 끝나고 남편에게 내가 다신 너네 엄마 얼굴 보러 가면 사람이 아니라고. 추석이고 설날이고 이젠 날 데려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 보고 당신 혼자 알아서 가고 선물도 알아서 사가라고 했죠. 진짜로 안 갈 생각이었는데 멀리 사는 신우네 부부도 이번에 온다면서 저도 그냥 같이 가서 밥만 먹고 오자는 겁니다. 남편에게 얼마 전 설날 때 있었던 일을 벌써 잊었냐고 시어머니 생일상 뒤집어 엎어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냐고 했는데 자기 엄마도 그때 이후로 반성하고 있고
신우가 오랜만에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같이 가자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반성하긴 뭘 반성을 하겠어요? 그 정도로 반성할 사람이면 진작에 그런 시비를 안 걸었겠죠. 계속 안 간다고 거절하다가 신우에게 직접 전화가 와서 오랜만에 얼굴 보게 꼭 오라고 하도 조르길래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좋은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생신 축하드린다 인사 한번 드리고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밥만 먹다가 집에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난 설날 때 못다한 한이라도 풀려고 작정하신 듯 그날 완전 미친 사람처럼 고삐가 풀려 있더라고요. 저한테 야, 저것 좀 가져와 봐라. 야, 물 좀 한 잔 떠와 봐라.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고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니네 언니 아주 하다하다 돌아가신 니네 할머니, 니네 할아버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날 완전 작정을 하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무식하고 천박하고 상스러워서 먹던 밥이 도로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어머님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던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려 하길래 그냥 너는 조용히 하고 내가 하는 것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신우를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야, 니네 엄마가 너랑 네 남편이랑 밥 먹으러 나오래. 다들 미친 사람 보듯 저를 쳐다봤고 저도 무슨 문제 있냐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쳐다봤어요. 남편한테 삿대질 하면서 야, 너는 상에 숟가락 젓가락 좀 놔라. 신우 남편에게는 야, 너는 반찬 좀 나르는 거 도와줘. 그 정도 했더니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다시 옆에 있던 신우에게 야, 니네 아빠는 왜 화가 난 거야? 라고 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더러 어디서 못 배워먹은 짓이냐길래 못 배워먹긴 왜 못 배워먹었냐고 다 이 집안에 시집와서 어머님한테 배운 그대로 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한번 시작하기로 한 거 그날 완전 끝장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야, 니네 엄마랑 니네 아빠 화난 것 같아. 너가 기분 좀 풀게 해봐.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밥 먹기 시작했어요. 밥 먹다가 입에 음식을 잔뜩 넣은 채 씹다 말고 신우 남편한테 내가 나이 많으니까 이 집안에서는 내가 너한테 아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야, 니네 엄마는 건강하셔? 니네 아빠는 내년이 정년이라고 했나? 저를 어처구니 없게 바라보고 있는 신우에게는 니네 엄마가 반찬 자주 해주시니? 나는 며느리라 그런지 안 주더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도 눈 뜨고 못 볼 개소리를 계속 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잔치였는데 당연히 분위기는 개판이 되어버렸죠. 다들 어찌할 줄 모르고 아무런 말도 없길래 저는 밥 먹던 숟가락을 내팽겨치고 남편에게 야, 니네 집안 사람들 진짜 재미없다. 난 먼저 갈 테니까 너는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니 동생이랑 재미있게 놀다 와. 라고 하고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남편이 어떻게 그 사태를 정리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진 아무 이야기 없고 잠잠합니다. 남편이랑도 크게 싸울 각오하고 본격적으로 깽판 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절대 저와 시댁 식구들 만나는 자리는 만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이고 시부모님 생신이고 뭐고 앞으론 전부 신경 쓰지 말랍니다. 이 정도 뒤집어놨지만 제 마음이 후련하진 않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않았지만 절대로 어른들에게 예의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쩌다가 내 스스로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건지 약간은 자괴감도 드네요. 하지만 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제가 겪은 기분을 똑같이 느껴봐야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결혼 생활은 자꾸만 저를 뾰족하고 날카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사는 것이 좋은데 시댁은 왜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걸까요? 남편이랑 결혼 2년 조금 넘은 29살 여자입니다. 저희는 지역 내 자영업자 모임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남편은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일하고 쉬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연애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주말에는 저희가 바쁜 날이라 가게 문을 닫고 데이트를 하러 갈 수도 없었고
연휴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는 날이죠. 장사 시작한 뒤로 평범한 사람을 몇 번 만나봤는데 전부 석 달도 못 가고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 만나서 같이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 서로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하나 이야기하면 말이 잘 통하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연애 1년 반 정도 하고 우린 너무 잘 맞으니 일찍 결혼해서 살게 되었죠. 둘 다 돈 버는 것이 바쁘고 어느 정도 목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뒤로 미뤘어요. 저도 앞으로 최소 3년은 더 아이 가질 계획 없었고 장사라는 것이 지금은 좀 잘 되더라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기반을 확실히 잡고 싶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많이 망해 나간다지만 사실 저희 두 사람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어요.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적게 벌어도 회사에서 월급 받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집도 마련했고 대출 받은 것도 몇 년 만에 금방 갚았어요. 이대로 둘이서 몇 년만 더 열심히 돈 모으면 제 꿈인 내 건물에서 월세 내지 않고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도 돈 벌면 부모님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선물도 사드렸어요. 6년 전에 처음 가게 낼 때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고생했는데 아빠가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며 부족한 돈을 다 빌려주셨고 중간중간 위기가 왔을 때도 저희 부모님이 제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그때 아빠한테 빌렸던 돈은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은 지 오래고 매달 용돈도 보내드려요. 남편은 집안의 외동아들이고 효자라서 자기 부모한테 정말 잘하더라고요. 신혼 초부터 괜히 서운한 일은 만들지 말자고 생각해서 양가 부모님의 용돈을 똑같이 보내드리기로 말을 마쳤어요. 친정엄마한테 50만 원 보내고 싶으면 시어머니에게도 50만 원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기존에 드리던 용돈이 2배로 나가는 기분이라 조금 힘들었는데 남편도 시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싶을 때 친정 부모님에게 똑같이 보내드리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서로 현명하게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지난 연말에 양가 부모님 선물해드리다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 가게 매출이 작년 말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때 잠시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남편 가게에도 손님이 많이 몰렸고 저도 이상하리만치 매출이 잘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둘 다 주머니도 두둑해서 연말이고 하니 양가 부모님 선물로 패딩을 사드리기로 했어요. 주말 장사 열심히 하고 월요일에 남편이랑 같이 저희 동네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비싼 옷을 잘 입진 않아요. 어차피 가게에서 일만 하고 평소에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으니까 겨울엔 패딩 하나 사서 그걸로 1년 내내 입고 지냅니다. 가게에서 일하고 가끔 바쁠 때 배달도 다니다 보면 비싸고 좋은 옷은 필요 없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에게까지 돈을 아끼고 싶진 않아서 기왕 해드리는 거 정말 좋은 걸로 한 벌씩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겁도 없이 TV에서 보던 명품 브랜드로 찾아 올라갔는데 솔직히 제 예상보다 훨씬 금액이 커서 속으로 헉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명품 패딩이니까 100만 원은 넘겠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가장 싼 게 150만 원 이상이고 200만 원 넘는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입고 있던 패딩이 19만 9천 원짜리였거든요. 이쁘다 생각해서 옷을 구경하다가 가격표를 보고는 그냥 내려놓고 나오고 싶었어요. 남편도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나와서 적당한 금액의 국산 브랜드 패딩을 사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비싼 건 어쩌다 한번 해드리는 거니까 돈은 또 벌고 일단 사드리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드릴 건 제가 알아서 고르기로 하고 남편 보고 시부모님 것을 알아서 고르라고 했어요. 금액은 상관하지 말고 골라보라 했더니 남편은 200만 원대의 어머님 패딩과 180만 원대의 아버님 패딩을 고르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옷을 사본 것은 처음이라서 약간 얼떨떨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서로 기분도 좋았고 우리 진짜 열심히 돈 벌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생각해서 신이 나더라고요. 둘 다 젊으니까 또다시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면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역시 비싼 옷은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두꺼운 패딩인데도 무게도 가볍고 퀄리티도 좋아서 시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에게 예쁜 거 잘 골랐다고 호응해주고 기분 좋게 결제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희 부모님 드릴 옷을 골라야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다른 층에 옷이 더 있는 것 같다면서 저를 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비싼 브랜드는 다 여기에 모여 있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에게 여기서 골라야지 어딜 가려고?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자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밑에도 매장이 있던 것 같다고 거기서도 한번 보자면서 무작정 밑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남편을 따라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정식 매장도 아니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통로에 이동식 매대를 쭉 늘어놓고 옷을 팔고 있었어요. 브랜드가 있는 것들이긴 했는데 명품이랑은 거리가 멀었고 좀 애매한 그런 옷들이었죠. 평소 같으면 저랑 남편도 이런 데서 옷을 사서 입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방금 자기는 200만 원, 180만 원짜리 패딩을 사놓고 친정 부모님 선물 고를 차례가 되니까 여기 와서 옷을 보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처음부터 화를 내진 않고 웃으면서 좋게 이야기했어요. 오빠, 시부모님은 명품으로 사고 왜 우리 부모님은 할인 매장에서 사는 거야? 그러지 말고 다시 올라가자. 라고 좋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남편이 제게 사과하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으면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거기서 하는 말이 평소 장인어른이 입고 다니시는 브랜드가 이거라면서 어른들은 입던 걸 입어야 편하게 느끼신다고 자기가 봤을 땐 이게 더 평소 입고 다니시는 옷이랑 잘 맞고 어울린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부모는 명품이 어울리고 우리 부모님은 싸구려 할인 매대가 어울리나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옷에 돈을 크게 안 쓰십니다. 제가 비싼 걸 사드려도 그 옷은 아끼신다면서 특별한 날에만 입으시고 평소에는 등산복 같은 평범한 일상복만 입고 다니세요. 워낙 절약이 습관처럼 되어 있고 아끼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비싼 옷을 사서 가져다 드리면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선물하려면 가격표 다 떼고 영수증도 다 버리고 반품하실 수 없게 택까지 다 떼서 가져다 드려야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입고 다니세요. 그래도 엄마 아빠 눈에 비싼 것 같아 보이면 미안해 하시고 아끼느라 잘 못 입으십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남편이 뭔데 지가 우리 부모님을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혹시나 반대 상황으로 제가 먼저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사드리면 돼. 괜히 비싼 거 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무슨 소리냐고 시부모 거와 똑같은 브랜드로 사드려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두 사람 같이 일하고 번 돈이잖아요. 진짜 빈정이 확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지금 친정 부모님 연말 선물을 여기서 사자는 거야? 라고 짜증을 확 냈더니 남편도 당황하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그냥 장인어른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봐서 이게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그랬다며 변명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진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백화점에서 소리 지르고 싸울 수도 없고 더는 선물 고를 기분도 아니라서 거기까지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남편이랑 계속 말싸움을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제가 오해한 거라면서 결코 돈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장인어른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한 것뿐이라네요. 오히려 자기를 이상한 사람 만든다면서 남편도 나중엔 화를 내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 후로는 서로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도 눈도 안 마주치고 가게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점심 장사를 하면서도 계속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고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2시쯤 배달 주문도 뜸해지길래 직원에게 가게를 잠시 맡겨두고 어제 갔던 백화점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시부모님 선물로 샀던 브랜드보다 조금 더 비싼 곳에 가서 친정 부모님 패딩을 커플로 똑같이 사줬습니다. 한 벌에 23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마감하고 남편 보란 듯이 쇼핑백 들고 집에 들어왔더니 그걸 보고 남편이 경악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저보고 상의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제 싸웠다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라면서 앞으로 저를 어떻게 믿고 사냐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명품 사고 우리 부모님은 싸구려 할인 제품 사려고 했던 놈 입에서 신뢰라는 말이 나올 법한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건데 너무 감정 상하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부모님에게 싸구려 선물 해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괘씸해서 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게 작년 12월 말인데
그때부터 서로 감정 상해서 대화도 점점 안 하기 시작하고 부부 공동으로 모으고 있던 통장도 따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이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지고 공과금만 반반씩 내고는 집안 살림 모든 것도 각자 돈으로 각자 알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하는 건가? 만약 갈라서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지난 구정에 남편이 저보고 설날에 자기 집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난 그날 가게 문 열고 장사할 거라서 못 간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한 달 싸우고 2달 정도 냉전 상태로 감정이 다 식어버린 상황이라 이혼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화도 나지 않고 아쉽지도 않아서 빠르게 서류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해서 제가 집값의 반을 남편에게 현금으로 보내줬더니 그전부터 통장이나 적금 보험 같은 건 각자 앞으로 돌려놓은 상황이라 더 이상 정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부모님이 본인들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깊게 엮이지 않고 이혼해서 저는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두 분은 딸의 이혼이 아직 큰 충격이신가 봅니다. 제가 집에서 돈을 안 벌고 살림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댁과 친정을 이 정도로 차별하고 처가댁에게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남편이랑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심지어 똑같이 일하면서 같이 돈 벌고 있는데도 대체 왜 저러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패딩 덕분에 그 자식 속내를 제대로 알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아마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저 모르게 자기 집으로 돈 빼돌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더 깊게 얽혀서 복잡한 상황이 되었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었을까 싶네요. 요즘도 가끔 퇴근하다가 전 남편 고깃집 앞을 지나가는데 예전보다 손님도 없고 조용한 모습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서 적어도 내 주변에서 그 집 고기 먹는 사람은 없게 만들 거예요. 비겁하고 쫌생이 같은 놈. 앞으로도 얼마나 잘 사는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